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상국지 제136부 조슈반의 항복, 에도마쿠의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4년 12월 궁지에 몰린 조슈반은 고민 끝에 결국 항복을 결정하게 되죠. 중신들이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번주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항복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서 모리 가문의 분가인 기카와 스네마사가 에도 마쿠 측 대표로 정권을 위임받은 사이고 다카모리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기카와의 조상님이 세키가라 전투 때 그 도시락 드립을 쳤던 그분 맞아요. 항복 협상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은 사이고 뭐라고 이제 지침을 받았냐면은 어쨌든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가급적 이제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보기 좋게 항복 협상으로 끝내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조슈번의 자존심을 상하는 내용으로 하지는 마라. 즉 조슈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냐? 일단 사이고는 조슈 번주가 직접 에도로 올라와서 사죄를 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자존심은 지켜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존심은 지켜주겠다. 그 대신에 확실하게 조슈 번정이 도막파에서 좌막파로 교체가 돼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지 에도 마쿠 쪽에서도 좀 납득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이고가 지금 현재 에도 마쿠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긴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고는 에도 마쿠 측이라기보다는 사스마 대표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름 이제 사스마 대표로서 중재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사이고는 또 뭐라고 이제 제안을 하냐면은 지난번 근문의 변 주동자로 지목된 조슈 번사들 일부를 숙청을 해라. 그리고 야마구치 성을 철거를 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로 도망왔던 조정의 공경 대신인 산조를 추방을 해라. 그리고 조슈 번주가 에도까지 올라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반성문 정도는 써야 된다. 그래서 사죄문을 작성해라 라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조슈번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리 처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같은 요구를 다 응하기로 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번주 가문을 갖다가 일반 평민으로 강등시킨다든지 혹은 번주가 활복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지를 에도로 보내라든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결국 여기서 오케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에도 막부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주장해왔던 현재 번정을 이제 이끌고 있는 도막파 리더들이죠. 중신이었던 마사노스케가 활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문의 변을 주도했던 과격파 가신 3명도 전부 다 활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막부가 요구한 대로 역적으로 지명된 번사 4명도 참수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복시킬 사람 할복시키고 죽일 사람 죽이고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가 요구한 분량까지 이제 숙청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시켰으니까 이제 항복 협상은 1차적으로는 끝난 셈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65년 1월 2일에 조슈 번주였던 모리 다카치카는 에도 막부에 공식적으로 사죄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조슈번이 까불지 않고 에도 막부에 공손하겠습니다. 공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조슈 원정대는 목표를 달성했죠. 애초에 조슈 원정대 목표가 조슈번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진짜 옛날처럼 막 그렇게 번을 개혁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거는 사실 좀 힘들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다는 거죠. 에도 막부에 공순하겠다, 조슈번이. 그래서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슈 번정도 도막파들이 갈려나가고 좌막파들로 교체가 됨으로써 어쨌든 간에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한 조슈번 내 좌막파 세력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나가이 우타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 항해 원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에도 막부를 좀 이제 도와줘서 조슈번도 콩콩을 좀 얻어먹자. 그래서 대표적인 조슈번 내에서의 좌막파
출신이었죠. 그러나 이제 조슈 번정 자체를 도막파 세력들이 장악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근문해변 직전이었죠. 그때쯤 되면서 나가이 우타는 결국 할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슈번 내에 있었던 점화파가 일시적으로 몰락을 했던 건데 그들 입장에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지 유신이 어떻게 보면은 조슈번의 와신상담의 역사고 그럼 조슈번 자체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똘똘 뭉쳤을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 천지에 뭐 그렇게 100%다 똘똘 뭉치는 집단이 어디 있냐 이거죠. 얼핏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독재 국가들,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혹은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알고 보면요. 그 안에서 개파, 투쟁 이런 거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된 그런 정치 체제는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슈번 내에서도 알고 보면은 좌막 세력, 도막 세력이 계속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좌막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도막 세력들을 몰아붙인 거죠. 이들 입장에서는 나가이 우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원한을 잊지 않고 대대적인 도막파에 대한 숙청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막파 세력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바로 타카스키 신사쿠.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나름 사국연합군하고 협상을 갖다 이끌어냈던 사람이 있는데 이 타카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도막파들이 다 쓸려나갈 처지에 놓이니까 안 되겠다. 일단 도망을 쳐가지고 훗날을 도모하자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시다 쇼인 계열 쇼카 손주쿠 학당 출신들이죠. 뭐 이토 히로우미를 비롯해가지고 이노우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기도 다카요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도망을 치게 돼요. 여기 있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튀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튈 때 그냥 튀지 않고 당연히 이제 추방 명령을 받았던 공경 귀족이었던 산조까지 데리고서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일단은 시모노세키로 도망을 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나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망명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은밀히 힘을 키워가지고 반격을 갈 것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재기를 노리면서 일단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조슈 번정은 좌막파가 장악을 하게 됐고 당분간 도막파 세력은 숨을 죽이며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뭐 에도마코 입장에서는 조슈번의 숨통을 완전히 끊지 못한 거는 다소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데 옛날처럼 뭐 그렇게 개혁하고 전부 다 이제 뭐 멸문시키고 그게 더 이상 뭐 이제 통용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아무튼 조슈번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에도 마쿠는 이번 원정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끝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정대를 해산, 작전 목표 완료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시노부는 이번 원정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단 시대가 변한 만큼 과거처럼 사무라이들로 구성된 90군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거 뭐 만주팔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번들의 연합체제로 구성된 그런 연합군은 정말 무슨 뭐 하더라. 그렇게 군을 동원했더니 온갖 잡음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아 이거 왜 가야 돼요? 우리는 안 가면 안 돼요? 가면 뭐 줄 건데요? 제가 왜 앞에 서야 됩니까? 에도마코가 먼저 가시죠. 이런 식으로 온갖 잡음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노부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의 대세는 가문이나 신분에서 벗어나가지고 서양식 훈련을 받은 신식 군대, 즉 근대 국민 군대가 탄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조직된 강력한 중앙군이 나와야지만이 앞으로의 국방을 든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요시노부는 주일 프랑스 공사였던 레옹 로슈를 초빙을 해가지고 프랑스 육군의 훈련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도마쿠는 프랑스 육군 스타일을 보고 배웠다. 뭐 당시로서는 이거였죠. 해군 원탑은 영국이었고 육군 원탑은 프랑스였죠. 물론 프랑스가 육군 원탑 자리를 조만간 뺏기기는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프로이센이고 프로이센이 보불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를 떡실식 시키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 뒤에 얘기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프랑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또 뭐도 하게 되냐면은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와 공창 그리고 조선소, 제철소 등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요시노부는 근문의 변호로 인해서 잠시 동안 미뤄두었던 부국 강병 프로젝트를 나름 또 이제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메이 천황 역시 조시원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적어도 황궁을 향해서 무엄하게 포격을 가했던 역도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이제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메이 천황은 실질적으로 교토를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역적들을 처단까지 해준 요시노부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신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죠. 무엇보다도 요시노부는 미토학의 본 고장인 미토본 출신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고메이 천황은 아주 강력한 미토학 신봉자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고메이 천황과 요시노부는 이념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쨌든 신용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적어도 요시노부는 고메이 천황의 무리한 양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메이 천황의 말을 들어주는 척은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도 막부로 이끌어 나갔던 그런 실권자들하고는 다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이 나오스키 같은 그런 강력한 습관파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요시노부가. 고메이 천황이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해요. 고메이 천황이 에도 막부의 실권자인 요시노부에 대해서 신임을 보이자 천하의 공론도 점점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냐면은 에도 막부의 패권이 유지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뭔가 시대가 변혁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 그런 과도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혁신, 개혁을 갖다가 지지하고 새로운 체제를 갖다 옹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구체제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구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서세 동점의 시대잖아요. 아무래도 서구 열강이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는 그런 험난한 시국에 이 근본 없는 도막파 애들이 정권을 장악하느니 쟤들은 딱 봐도 그냥 슬래시홈을 찍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장악하느니 차라리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을 통치해왔던 에도 막부가 유지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거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때 대체로 이제 이 팬데믹 초반에는 기존 정권들이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정권이 스무스하게 연착륙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에도마쿠는 천황가와 쇼군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모 합체를 달성한 상태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공모 합체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공모 합체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에도마쿠의 쇼군인 도쿠가 이에모치하고 쇼군가로 시집을 간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카즈노미야 사이에서 덜커덕 후계자라도 나왔다. 그럼 그거야말로 게임 오버라는 거죠. 그게 진짜 공모 합체의 끝판왕, 완벽한 완성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차라리 에도마쿠가 조금씩 개혁을 이루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서 이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을 안정되게 이끌어 나가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에도마쿠는 옛날의 에도마쿠하고는 뭔가 좀 이제 성향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두됐던 미토학의 이념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천황과 쇼군과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계자만 탄생을 해준다면은 이건 진짜 그야말로 골든보이죠. 이것만 나와준다면은 요시노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모 합체 천하는 그야말로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질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은 더 이상 에도마쿠를 흔들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노부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게 아마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시노부는 천하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또 플러스 고메이 천황의
신임을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막강한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본 천하는 사실상 요시노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요시노부는 쇼군이 되지 않고서도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나 동탁 이런 인물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요, 지금 현재 조슈번과 에도마쿠 사이에서의 전쟁은 에도마쿠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제 요시노부의 권력은 탄탄대로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메이주신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참 세상 만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그런 건데, 얼핏 보면은 정말 막강해 보이는 요시노부의 권세에도 사실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 어디까지나 요시노부가 누리고 있는 권력 기반은 이런 점 때문에 가능했어요. 일단 요시노부가 막부의 후견인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사실상 실권자예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동시에 교토 조정에 머물면서 조정의 신하로 있으면서 고메이 처당을 손아귀에 넣고서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독특한 포지션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냐? 자, 요시노부가 이렇게 독특한 포지션을 얻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얻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람에 의해서 얻은 거예요. 즉 인맥에 의해서 달성한 힘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왜 요시노부가 에도마쿠의 실권자가 됐습니까? 바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병약한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도마쿠의 중신들도 도저히 이 병약한 어린 쇼군은 믿음이 안 가니까, 어쨌든 쇼군이 됐으니까 정통성은 이 양반한테 있는 게 맞는데 이게 도저히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도 유능하고 나름 좀 이제 정무적인 판단력 있고 한 요시노부한테 어쩔 수 없이 기대를 거는 거예요. 미토건 출신이라서 맞닥치는 않지만. 그리고 어린 쇼군이었던 이에모치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정무를 갖다가 하기에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요시노부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노부가 공식적으로는 후견직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실권을 갖고 있는 그런 되게 묘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미토학 신봉자인 고메이 천황의 절대적인 신임이 있기 때문에 교토 조정에서 조정의 신하로 있으면서 교토 조정을 떡주무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만약에 요시노부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여주는 고메이 천황 그리고 이에모치 쇼군이 어느 날 갑자기 변고가 생겼다. 그렇게 된다면은 탄탄해 보였던 요시노부의 권력도 금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은 요시노부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애매한 포지션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시노부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죠.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돌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조슈아에서 추방당한 도마파 세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얘들이 힘을 잃었고 숨죽이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서력을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치켜들고 설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혹시라도 요시노부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이 도마파 세력들이 그야말로 암덩어리 중에 암덩어리, 복병 중에 복병이 되는 건데, 얼마 안 가서 정말로 이 도마파들이 사고를 칩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조슈번의 도마파 세력의 공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단초를 연 사람이 누구냐면은 타카스키 신사쿠.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부대를 하나 창설을 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